지난 1월 30일 음성 냉동면의 생활용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공장과 산림으로 옮겨간 불은 21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최초 화재 발생 시 공장 내 인원은 83명, 이 중 81명이 대피했고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실종됐습니다. 수색을 통해 네팔 국적의 A씨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음성군은 신원이 확인된 A씨의 가족들이 긴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가족들이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동생 2분이 계세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고령이라 이제 못 움직이시고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막내 동생 3명이 이제 입국을 하신 거고요. 부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사고 3, 4일 전부터 화재가 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러 한국으로 떠난 아들의 비구에 네팔의 가족들은 침통한 심정으로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모시고 와서 그 근로복지공단에 다 신청이 됐고요. 서류까지 지금 다 완료된 상태라 아마 이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지난 2월 20일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를 끝내 찾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 대한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남은 실종자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화재 현장은 그날의 참상을 짐작케 합니다. 맨날 이런 거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그런 거만 정리하고 있는 거라. 이제 남은 건 화재 원인을 밝히는 일. 하지만 그것과 함께 83명의 노동자 중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는지 그 이유도 찾아야 합니다. 고용 허가제 이른바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시행 20년 만에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입국 전 EPS 토픽을 통해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사회와 산업 안전 이해도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위한 한국행 1차 관문으로 통하는 EPS 토픽. 시험을 통과하면 어느 정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질 법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E9 비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그룹이 이제 제조업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못하시는 분들이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제조업으로 오면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서도 그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도 말하기, 듣기 모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를 찾았을 때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 많이 안 돼 때문에 저 못해서 때문에 사고 많이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소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EPS 토픽의 유효성을 꼽습니다. 소통이 아닌 합격을 위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근무 시간 외에는 자국의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 한국어가 늘 틈이 없다는 자기 비판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 곧바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 온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는 아드난 씨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못해요. 계속 일하고 그러면 공부할 수 못해요.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것은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면 그중에 한 명만 잘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음성 화재 사고로 네팔 국적의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팔 노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주의 네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팔 쉼터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오갈 곳 없는 네팔 노동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A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충청북도 친구들이 만약에 부산 일자리 있으면 저쪽에 가는 거야. 부산 친구들이 충청북도 일 있으면 이쪽에 오는 거야. 학교비, 네, 그 다음에 거기 집 월세, 그런 거 돈 벌어야 되니까 어디선가도 가는 거예요. 쉼터의 네팔 노동자들 역시 여러 산업 현장에서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든 점이 뭐였어요? 가장 힘든 네, 현우는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 몰라가지고 소통하기가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서툰 한국어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산재 사망자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은 약 3.5% 수준이지만 산재 사망자 중에서는 13.2%로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때 저는 물어봤어요. 왜 이거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장님 이거 일해라 이미 일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 몰라가지고 다쳤다고 네 그런 거 들었어요. 실제로 언어 숙련도가 작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소통의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네팔 노동자들과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조 현장은 훨씬 복잡한 공정이겠지만 4가지 색의 컵으로 단순화하고 네팔어로 명령어를 제시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라또 라또 밀로 이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단순히 색을 맞히는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완성하기 어려운 작업. 만약 이게 제조업의 복잡한 공정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한국어와 네팔어 서로 상황이 바뀌었을 뿐인데 어쩐지 그들의 답답함이 마음 깊이 공감됐습니다. 한국과 네팔을 오가며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김삼일 목사는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다시 한번 물어봐라. 알 때까지 물어봐라. 근데 이 친구들 안 한다고.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또. 두 번째 하면은 야 이것부터 나가니까. 그 이사분들은 겁나니까 또 얘기 안 하고. 이런 문화를 조금 우리 회사나 이 농장이나 좀 바꿔줬으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취업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보건 교육이 몸에 익힐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공장 내부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바깥쪽으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1에서 한 2분 정도 뿐이 소요가 안 됩니다. 이론만 듣는 것보다도 공장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현장 내역을 보고 실습을 하다 보면 그 공장에서 이쪽이 위험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 중심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비판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안전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사인만 했어요. 아침마다 그래도 사인만 한 친구는 그나마 뭐 그것도 이제 보기 드물은데 사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안전교육은 정말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음성군의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1월 기준 17.4%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음성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06년부터 여기 음성군에는 외국인들이 1,800명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19,20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굉장한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85만 5천 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만인 2024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은 70억 원 안팎에서 2024년 전액 삭감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는 거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19개소로 늘리고 12월 외국 인력 통합 지원 TF를 출범시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지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침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라는 문화였지만 이제는 저희들 자체 모두가 빨리빨리라는 문화에서 이제는 모두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빨리빨리 문화도 배웠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 와서는 안전에 대한 문화도 배워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임금체불 상태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아드난 씨. 반도체 기업에 취업해 한국에 정착하는 게 꿈이었던 A씨처럼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네팔의 노동자들과 오빠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A씨의 여동생. 이들의 코리안 드림을 위한 안전한 일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